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한 해 동안 접수되는 교통민원 가운데 70%가 택시 민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 해 2만 8천 건에 달하는 택시 관련 민원을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실효성은 있는 건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서울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는 서울시가 어버이날인 내일 종로 2가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간단한 치과 치료와 레진 치료, 스케일링, 발치 등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치과 진료 받고 싶으신 어르신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저니의 페이스풀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에서 택시 관련 민원을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승차 거부나 기사들의 불친절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이에 대한 시민들 또 택시 기사분들 생각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저는 상당히 불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차 거부도 많고 특히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 피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종종 술 먹고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제가 며칠 전에도 홍대에서 이제 신촌으로 가려고 이제 걸어가기 좀 애매해서 택시 타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승차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번에 걸리면은 저는 영어를 못하게 해야지 승차 거부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심야 시간대에는 너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승차 거부도 대놓고는 안 하고 약간 좀 교모하게 약속 있다든가 뭐 기름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스 들어간다든가 그지? 택시 기사가 상당히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냈을 때 좀 싫어하는 내색도 보이고 먼 거리나 좀 다른 방향 같은 경우에 짜증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를 얘기했을 때 보통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약간 돌아서 간다거나 좀 친절하게 하는 거, 속력 같은 것도 막 좀 내 가족처럼 좀 안전하게. 택시도 서비스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을 조금 올리고 서비스가 정말 개선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금만 올라가니까 문제죠. 그지? 야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주간에는 거의 힘들죠. 손님이 전혀 없어요.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손님이 없는데 삼진 아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승차가 할 손님이 없는데. 그 부분도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교대 시간대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승차 거부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법인 택시는 사실상 시간이 제약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산악금을 딱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뭐 혼자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유체제에서는 경쟁 시대 아닌가요? 잘 되는 건 남고 못 되는 건 죽게 돼 있는 거 그 원리가 맞겠죠. 말 좀 친절하게 해드리고 또 저 안전하게 정속으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게 그게 다죠. 뭐 작은 공간에서 기사한테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네, 택시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그리고 산업금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택시기사분들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택시 민원 대책을 마련한 서울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의 양환수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양원수입니다. 네, 방금 시민들 또 택시기사분들 얘기 잠깐 들으셨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승객이나 기사분들의 애로를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택시 운전 기사분들 또 택시 승객분들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택시 관련 민원 한 해 동안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교통 민원이 이제 많은데 지난해 경우에 한 4만여 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서 한 70%가 예. 택시 민원입니다. 한 2만 8천여 건 되는데요. 예. 월별로 따져봐도 한 2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민원이 가장 많던가요? 그 보통 이제 승차 거부, 뭐 불친절, 부당 요금 이런 부분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승차 거부가 가장 많았고 예. 그 다음 순으로 이제 불친절, 부당 요금 이런 순이었는데 금년도 사월부를 이제 보면은 그 승차 거부보다 불친절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올해 초에 승차 거부나 불친절 같은 택시 민원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에 그 택시 민원 절반 뭐 줄이기 대책을 포함을 해서 택시 발전 모델을 발표한 후에 예. 저희들이 그 택시 업계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공동 그 노력을 하면서 그 4월까지 분석을 해보니 금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예. 약 한 20% 정도 감소가 된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예. 아직 이런 시점이라서 효과가 있는 것은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민원이 한 20% 정도 네.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 그 민원을 꼭 뭐 벌을 주고 불이익 처분을 해야지 개선되느냐라는 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기사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근무 환경이 예. 열악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민원도 야기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주들한테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 노력을 지금 저희들은 당부하고 있으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최후 수단으로 이 처분도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불친절 경우에는 뭐 기사와 승객들의 어떤 잘잘못 이런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처벌 규정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현재 경고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택시 회사 업체 평가에 민원과 관련한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그동안 업체 평가에는 민원 관련 지표는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매년 그 택시 뭐 서비스 그 시민 만족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민원 분석 차원에서 내부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 금년 경우에는 이제 그 택시 회사를 모두 평가하는 그 항목에 이런 이제 민원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민원 우수 업체하고 불량 업체를 예. 이 재정 지원하고 재정을 중단하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갖고 갈 계획입니다. 예. 그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승차 거부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고 있나요? 지금 그 승차 거부는 그 단속반이 예. 매일 강남역이라든가 그 서울 시내 승차난이 한 심한 예. 10개 지점을 그 지정을 해서 상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그 4월까지 한 504건 정도 단속 실적이 있고 뭐 이와 병행해 가지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한 20% 정도 지금 뭐 그 승차 거부도 줄은 걸로 나왔는데 예. 좀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강남역이나 이런 단속반이 있는 지역을 그 택시가 운행을 이제 안 함으로 해가지고 도리어 승차난이 가중되는 예. 그런 지금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택시 기사의 불친절 문제와 관련해서 그 네.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그 지금 현재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이런 부분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불친절 신고의 경우에는 처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고에 그치는 게 지금 현재 그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불친절 개념이라든가 또 불친절 관련해 가지고 처벌 수위 이런 부분을 좀 그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시민들하고 기사분들한테 이제 고지해서 알려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들어온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2145번님 아마 택시 기사분인 것 같은데 네, 예. 택시 기사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 법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네. 또 3990님 아까 산합금 얘기 나오던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산학금은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뭐 기준 납입금이라고 해서 노사 간의 그 임금 가이드라인을 책정을 할 때 예. 그 상호 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불법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어떤 시민분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요금은 올랐는데 뭐 승차거부라든가 서비스는 그대로 있고 네. 기사분들은 기사분대로의 또 애로도 있고 요런저런 부분이 많이 지금 택시업계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택시 기사분들 처우가 개선이 되면은 네. 서비스도 개선이 되셔야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그게 지금- 임금 수준이나 뭐 산학금 정도에 대해서는 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금년도에 그 회사 평가를 할 때 예. 경영 부분이 그 가장 높은 그 항목 배점을 주었습니다. 그 예. 경영 부분 속에 예. 그 운전자들 그 저기 배분율 예. 배분율을 가장 높게 해서 처우 개선을 한 그 업체에 대해서 예. 높은 평가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예. 그런 지금 선순환 구도를 가려고 지금 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양환수 택시물류과장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새아이의 아빠 한명수입니다. 셋째 낳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는 정서, 민서, 준서 엄마 많이 사랑하고 우리 더 열심히 살자. 우리 가족 파이팅! 신청곡은 박학기의 비타민 신청합니다. 이 곡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많이 듣던 곡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한명수 씨의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한명수 씨가 힘을 들인 아내분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고향 국제 꽃박람회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6월 21일까지 DQ부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추억과 감동의 무대, 배우 양금석, 최주봉, 정승호, 윤문식 주연의 악극 봄날은 간다 티켓, 또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고향 국제 꽃박람회 입장 티켓,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어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명수 씨의 신청곡 박학기의 비타민 듣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네,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힘내라 사연 보내주시면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첫 소식은 서울의 인구 노령화네요.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서울 인구는 123만 7,181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23만 2,194명보다 5,000명 가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지역 어딜까요? 영등포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서울시의 1월에서 3월 교통사고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영등포구 사망자 수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강북구와 강남구, 구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가 있는 데다 유동인구가 많아서일까요? 영등포구는 지난해에 이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로 꼽혔습니다. 인천에 기마경찰대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인천은 국제행사가 많은 관문도시죠. 때문에 대외 홍보를 적극 하기 위해서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가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기마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전북, 제주 이렇게 세 곳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법 입법 예고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공포된 공교육 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정착되기도 전에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나 다름없다며 현행 법률을 원안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네, 공연 축제부터 여행과 역사 소식까지 수도권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는 수도권 웰빙 시대 코너입니다. 봄 개편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실 분 개그우먼 남정미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남정미 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네, 책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 듣고 반가우실 분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YTN에서 예. 그 연천 전곡리 구석기 시대 홍보를 시작으로 예. YTN에서 저를 엄청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마치 제가 YTN 공채 1기 개그맨이라도 된 듯이 예. 너무너무 많이 일을 주시네요. 이곳에서 저의 제2의 개그 인생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지금 문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전주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는 전주에 와 있는데요. 예. 우리 프로가 수도권 웰빙이시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뭐 좋은 문화 정보들 많겠지만 이 시간에는 수도권 소식에 더 큰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동안 뉴스를 접목한 책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의 문화 정보, 꼭 필요한 네. 문화 정보를 전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저 스스로 놀고 먹는 걸 참 좋아하다 보니까요. 예. 이게 관심 분야이기도 했고요. 예.
찾아다니다 보니 그것도 점점 수준이 높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비밀리에 알아왔던 곳들, 국정원 몰래 댕겼던 명품 동네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 코너 이름이 굳이 명품 남녀 아니겠습니까? 예. 수도권 넓은 시대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입이 즐거운 식도락 공간과 다니면 눈과 뇌가 즐거워지는 명품 지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홍보 대사 하나 안 주어지겠습니까? 예. 이왕이면 산삼대사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떤 주제로 문을 열까요? 네,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5월입니다. 황금 연휴가 줄줄줄 연이어 있는 달 5월. 1차 공격이었던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났다고 한숨 돌리셨습니까? 어버이날에 벼르고 별렀던 이 모든 고생과 서력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벼르고 계십니까? 하지만 신에게는 아직 사흘의 연휴와 섬겨야 할 어버이가 계십니다.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할 만큼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손잡고 즐거운 나들이 갈 곳이 없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의 주제는 가족 나들이입니다. 예. 그럼 먼저 서울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서울에 있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적 인물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등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시 노원구 이름하여 당현천 등축제입니다. 당현천 등축제. 네. 연등 행사에 쓰이는 그런 등 말하는 건가요? 당현천 등축제는요, 연등 행사같이 등을 다는 건 아닙니다. 네. 조선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등을 밝혀서 작품들을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등축제인데요. 예.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고 지혜, 해탈, 자비, 선행 등을 기원하는 불교의 등 행사와는 뭐 그 뜻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당현천 등축제 언제부터 열립니까? 5월 1일부터 지금 열리고 있고요. 10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서울 노원구 어린이 교통공원 옆 당현천에서 열립니다. 당현 1교에서 3교까지의 이은 400여 미터에 걸쳐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허준과 동의보감, 이순신과 난중일기 같은 인물과 역사를 그린 24점의 등이 전시되고요. 또 김장문화, 달밤의 밀회, 수문장 같은 조선시대 생활상을 묘사한 작품과 중국에서 온 판다와 대나무 등 어린이를 위한 작품 모두 50점의 등 작품이 선보입니다. 예. 각각 작품 밑에는 해석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요. 당현천이 폭이 좁기 때문에 중간중간 건너서 다닐 수 있는 돌다리들 덕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전시를 두루두루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시 기간 동안에 전통 면 날기, 대나무 활, 팽이, 그리고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참여할 수 있고요. 부채 가훈 쓰기 같은 행사들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손잡고 가서 가훈도 써보시고 즐거운 경험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7호선 중계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고요. 5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예. 그 축제하면 또 그 세계적으로 경기도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도 빼놓을 수 없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과 경기도 여주 이 두 곳에는 도자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네.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한은 같습니다. 여주 도자기 박람회는 1985년 여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자기 축제로 열렸는데요. 가장 역사가 깊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성과 예술성, 우수한 작품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전통 가마 불지피기, 물레 경연대회, 중국 랴오닝성 민속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하네요. 한편 경기도 이천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는요. 2010년 유네스코 탕이도시 공예부문으로 지정된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 도자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고장으로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예. 청자와 백자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끊임없는 아름다운 분청사기에 이르는 명인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천과 그리고 여주 도자기 박물관, 도자기 축제 전부 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수도권 웰빙 시대 개그우먼 남정 씨와 함께 5월에 가족들과 갈 만한 축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네. 지역에서 알고 싶은 문화 정보 또 가고 싶은 축제 궁금하신 분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소식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광명에 위치한 하안 문화의 집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회화, 사진, 미디어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아트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젊은 작가전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광명시 하안도서관과 인근의 철망산 근린공원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전시를 보고 난 후에 색과 나무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축제 가서 이렇게 보는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참여하면서 또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먹거리 농촌으로 나들이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양평으로 갈 텐데요. 2015 양평 딸기 체험 축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매년 2월에서 5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양평군 내 농촌 체험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딸기 농장에서 직접 따먹고 수확한 딸기를 팩에 담아갈 수 있는 딸기 체험과 딸기 만두, 퐁듀 만들기, 움집 원시인 체험, 나무술에 싱싱이 타기, 고무줄 총 만들기, 트랙터 마타 타기, 돼지 감자 송편 만들기 등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양평 딸기 체험 축제에는 약간의 참가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양평 딸기 체험 축제에 참여하셔서 향긋한 딸기와 함께 가족들 봄 기운을 마구마구 느껴보신 건 어떨까요? 네. 아이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려서 고맙습니다. 오늘 첫 방송 어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전화 연결이 좀 예. 상황이 좋지 않지는 않았나 아니에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주 낭낭하게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고. 스튜디오로 오십니까? 네, 다음 주에 스튜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종로구 서울 노인복지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집 모양의 빨간 효 우체통이 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서울 효 우체통 담당자 정소희 사회복지사입니다. 효 우체통은 어르신들이 평소에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편지로나마 좀 전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고요. 서울 노인복지센터 앞과 낙원동의 실버 영화관 그리고 종묘 탑골공원 앞에 이동도서관 세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고재종 발진이니 그다음에 수신이니 고가빈 고도애 제 손녀딸 얘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책을 보면 너희들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편지를 쓴다. 앞으로 좋은 책 많이 봐야 된다고. 이제는 내가 좀 지인들한테 보내고 싶어요. 애손녀한테 처음 이제 안 썼지. 할아버지가 격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을 테지만 내가 더 기쁘지. 사실 여기 있으니까 간편하고 노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용해야죠. 제가 저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하는 걸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 효 우체통 오며 가며 봤는데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편지 한번 보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서울 노인복지센터 효 우체통 앞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90조 수도권 풍경.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어르신들을 위한 효 우체통이 있는 곳에 다녀왔군요. 앞서 1부에서 나간 그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6668번님, 잘 알고 지내는 언니의 남편이 투자했다가 몇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천만 원이 아닌 몇 억이라네요. 속상해하는 언니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서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내주셨고요. 3936번님,
장인 장모님께서 하우스 수박 농사를 하십니다. 여름에 하우스 안 온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저도 처음엔 도와드린다고 한번 들어가서는 숨이 막혀서 채 5분도 안 돼서 뛰쳐나와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샵 0945로 누구에게 또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JK 김동욱의 하얀 나비 듣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인방송의 강석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한국 GM의 인도 이전설이 또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네. 이 로이터 통신의 지난 4일 보도가 발단이 됐는데요. 이 로이터는 GM의 스테판 자코비 해외 사업부문 사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 인건비가 많이 오른 한국 대신 인도를 새로운 수출 기지로 정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코비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는 공장을 닫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 GM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면 인도의 잠재력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인천 지역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GM 인천 부평공장 관계자는 이 나라별로 생산하는 차량 라인업이 다르다며 인도 시장의 전망이 밝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생산량을 이 모두 인도가 가져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분석하면서도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경제계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국 GM이 이전하게 되면 지역 경제 타격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그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 발표했습니다만 경기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이 30만 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을 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전국 전체 그린벨트 3,868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입니다. 이 경기도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협의 등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이 개발 사업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이 5개 그린벨트 사업이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경기도는 한편 이 그린벨트 내 무단 용도 변경 훼손지의 30% 이상을 이 공원 녹지로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면 이를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불법 창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과천시가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조성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 신계용 과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조성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일부에서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 역점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좋은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반대하는 단체를 의식해서 필요하다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지만 이 협의체는 자문심의기구로 이제 활동할 뿐 예. 의결기구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방송 강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의 존재와 의미를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이승환의 가족이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요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짱 감독의 추천 노래 이승환의 가족.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